이 두 기관 간의 무역 흑자 차이가 4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정도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이것은 둘 중에 하나가 뭔가 통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은 대규모로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무역 통계 논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무역 통계 신뢰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지죠. 차이신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차이신이 최근에 중국의 해관총서 무역 흑자 규모하고 국가 외환관리국 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집계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공식 데이터가 이렇게 두 국가 기관 간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어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실제 중국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해관총서는 우리로 지금 관세청이거든요. 관세청은 뭡니까? 통관 기준으로 하죠.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업들이 배로 수출한다든지 비행기로 수출한다든지 아니면 수입을 한다든지 하는 그 통계를 잡는 거잖아요. 통관 기준이죠. 그다음에 외환관리국은 이제 국제 수지표로 이렇게 잡는 거죠.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수출했으면 수출을 해가지고 받은 현금이 얼마냐, 수출 대금 받은 게 얼마냐, 얼마가 들어왔느냐. 이제 은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출 대금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거죠.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돈이 딱 들어온 것, 국제 수지상에서 달러가 국경을 넘어서 중국 안으로 얼마가 들어왔느냐. 이게 이제 국제 수지표상으로 이제 통계를 잡는 거죠. 그다음에 수입을 했다라면은 달러가 밖으로 나갔는데 실제로 얼마가 나갔느냐. 그걸로서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해관총서, 관세청은 통관 기준으로 계산하고 외환관리국은 이제 국제 수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국제 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죠. 근데 이 두 기관이 서로 이렇게 기준은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상식을 넘어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이 두 기관 간의 차이가, 이 무역 흑자 차이가 4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정도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것은 둘 중에 하나가 뭔가 통계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아니면은 기업들이 뭐 수출을 했든지 수입을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대규모로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든지 자본 유출이 일어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도 이제 관세청하고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상에 이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막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이 두 기관 간의 차이가 4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난다. 실제로 그러냐 이제는 뭐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 무역 흑자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해관총서는 그 무역 흑자가 올 11월 현재 1조 달러를 넘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외환관리국은 아니야. 지금 그 5월, 9월까지 해서 그 무역 흑자가 5,600억 달러인가 막 이거 한 6천억 달러가 못 돼요. 9월까지로 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무역 흑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 경제가 부동산 거품이 꺼져가지고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수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상태인데 뭐 흑자가 어마어마하게 난 이유는 뭐냐? 뭐 물론 이제 중국 제품이 좋아가지고 잘 팔려서 흑자가 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뭡니까? 내수 소비가 안 되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 예전에는 막 수입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수입을 이제 확 줄여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은 하는데 수입은 확 줄여버리는. 그러니까 내수가 침체돼가지고 물건 공급 과잉이 일어나서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팔 데가 없으니까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반면에 내수 경제가 안 좋으니까 수입은 확 줄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흑자가 많이 났다. 흑자가 많이 났지만 이건 불황형 흑자다. 그래서 좋은 흑자라고 할 수가 없라는 식의 이제 논조를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흑자가 어쨌든 불황형 흑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1조 달러나 넘는 그런 흑자가 났다라고 하면 당장에 미국이나 유럽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니네들 지금 과잉 생산으로 덤핑 수출하니까 터무니없이 지금 흑자가 이렇게 나고 있는 거냐. 무역 불균형이 글로벌하게 불균형이 니네들이 주범이야. 그래서 니네들 지금 그 덤핑 수출을 막아야 돼. 단속해야 돼. 우리가 그 관세나 이런 걸로 제재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비해서 중국 내부적으로도 한번 내부적인 통계 불일치를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 차이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뭐 조금 문제 제기를 에드벌론을 띄운 그런 면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통계 조작이냐 아니면은 구조적인 문제냐 다른 요인에 의한 거다. 어떤 요인이냐. 근데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외국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수출을 해서 달러를 중국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중국으로 안 갖고 들어오고 그냥 본국으로 송금을 해버리거나
다른 나라에다가 그냥 보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관세청 입장에서는 중국 해관 청소 입장에서는 테슬라 차나 애플이나 이런 것들 수출을 한 걸로 통계를 잡는데 그 외환관리국은 달러가 안 들어오니까 수출을 안 한 걸로 이제 간주를 한다 이거. 달러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만큼의 괴리가 있다. 외국 기업들이 이렇게 수출을 해놓고 돈을 이 중국 내로 안 갖고 들어온 경우가 있다. 그로 인한 괴리가 적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해관 청소하고 외환관리국 간의 무역 그 흑자 간의 수치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것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수출가를 낮게 신고했다. 중국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다 실제로는 이제 100달러에 수출을 하는데 50달러에 수출한 걸로 신고를 한다 이거예요. 반값으로 신고. 그러면은 그 100달러, 50달러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해관 청소하고 그 외환관리국 간에도 50달러 차이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근데 이제 트럼프 관세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수 기관 간의 괴리가 있었다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설득력이 없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을 해외로 빼내기 위해 수익가를 부풀린다. 자본을 해외로 빼돌린다는 건 뭐죠? 중국 기업들이죠. 중국에 이제 돈 있는 어떤 권력 실세들이나 중국 기업의 오너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자본을 해외로 빼돌릴 방법이 좀 만만치 않잖아요. 예전에 이건 논란이 있었잖아요. 문제가 됐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수입을 하는데 100달러짜리를 수입을 하는데 200달러로 수입을 하는 걸로 서류를 꾸민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달러는 수입품에 대해서 주고 나머지 100달러는 이제 빼돌린다라는 거죠. 외화 유출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은 해관 청소하고 외환관리국 간의 괴리가 4천억, 5천억 달러가 나오고, 그다음에 해관 청소 기준으로는 중국의 무역 흑자가 1조 달러를 넘었다. 어마어마하죠. 1조 달러면 한국 전체 수출액이 올해 7천억 달러 역대 최고라 하는데 중국은 무역 흑자가 1조 달러를 넘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정말로 어느 쪽 이야기가 맞냐, 그리고 이렇게 괴리가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가 그 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도대체 어느 것이 더 설득력 있냐, 맞냐, 그걸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중국의 상품 교역 추이를 해관 청소하고 외환관리국으로 나눠서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파란색은 해관 청소를 나타내고 이 주황색은 외환관리국의 이제 그 무역 수지를 나타냅니다. 이건 이제 수출이고 수입인데, 무역 수지를 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했나요? 2012년 무렵까지는 거의 똑같아요. 두 기관이. 그렇죠? 거의 차이가 없어요. 무역 수지가. 2013년 이후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요. 해관 청소가 굉장히 무역 흑자가 많고, 그다음에 외환관리국은 무역 흑자가 적은 걸로 나와요.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3천억 달러. 2017년에 3천억 달러. 그다음에 2015년 같아도 대충 한 3천억 달러. 그다음에 뭐 이렇게 2019년 팬데믹 직전에는 또 뭐 거의 한 3천억 달러. 거의 한 3천,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인가 2023년에는 거의 뭐 한 4,500억 달러. 4천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2025년에는 이제 연 환산치로 이렇게 계산한 거죠. 단순 환산한 걸로. 근데 어쨌든 두 기관 간의 무역수지 흑자폭에서 3천억, 4천억 차이가 나죠. 무역수지 흑자폭이. 그러니까 앞에서 약 4천억에서 5천억 달러 달한다라는 것은 약간 지금 오바죠. 무역수지 두 기관 간의 흑자폭은 3천억 달러에서 대강 뭐 작게는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 많게는 4천억 달러 이 정도죠. 그래서 뭐 4천억, 5천억까지는 안 가죠. 그렇죠? 두 기관 간에. 그럼 어디서 차이가 있느냐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수출하고 수입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보면, 수출은 두 기관의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수출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이 두 기관이 거의 비슷하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이 앞에 이제 외자기업 뭐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데가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 수출을 해서 딱 벌어들인 것을 중국으로 안 가지고 들어오고 본국으로 이렇게 미국으로 송금을 한다. 그래서 이제 괴리가 있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죠. 그렇죠? 이거 같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수출한 돈은 거의 다시 중국으로 갖고 들어온다. 라고 이렇게 하고 갖고 들어오되 어떻게 하죠? 배당으로 이제 가져간다라는 거겠죠. 배당 수익으로 가져간다는, 뭐 이렇게 이제 소득수지 형태로 해서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은 두 기관의 해관 청소하고 외환관리국 간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는 어디서 나냐? 수입에서 나고 있다. 수입에서. 수입에서 어떻게 나냐 하면은 외환관리국의 수입이 해관 청소, 관세청, 중국의 관세청 수입보다 더 많은 걸로 나오죠. 수입이, 이 외환관리국의 수입이 더 많으니까 실제로 중국의 해관 청소를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서 수입을 해 들어오는 금액하고 외환관리국을 통해서 나가는 금액하고가 더 훨씬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앞에서 수입 단가 부풀리기죠. 중국 기업들이나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100달러짜리를 수입을 하는데 200달러인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꾸며가지고 수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해관 청소에서 들어오는 것은 100달러로 들어와요. 100달러 들어오는데
외환관리국에서 나가는 돈은 200달러가 나가는 거죠. 100달러 차이가 나죠. 두 기간 간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기간도 거의 겹쳐요. 그러면 왜 2013년 이후부터 이렇게 상회하기 시작했느냐라는 거죠. 이제 이유를 살펴보면은 첫째는 2012년 이후부터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가 급증을 합니다. 이때 후진타워 마지막 해죠. 2013년 시진핑 출범 직전이죠. 이제 이른바 중국 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했는데 수출에 이제 저항을 자꾸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들도 이제 해외 진출을 해서 현지 생산 확대를 하자라는 전략으로 정책적인 전환을 해요. 이때.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해외 현지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중국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애화 차입을 해요. 이제 금리 차가 컸어요. 중국 금리가 높았고 해외 금리가 쌌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서 또 싼 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국으로 돈을 갖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규제 때문에 못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수출로 위장을 해요. 그냥 돌덩어리나 뭐 이렇게 빈 상자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수출한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차입한 돈을 가지고 와서 중국에서 돈 놀이라는 거예요. 이자 차익을 노린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은 요 2012년부터 뭘 했냐면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뭐냐면은 수출 기업들에게 수출 환급세를 수출할 때 이제 수출세를 이제 부과를 하잖아요. 부가세라든지.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그 세금을 돌려주겠다. 그래서 수출 환급세를 노리기 위해서 위장 수출이나 가짜 수출을 많이 한 걸로 이렇게 부풀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수입 단가 부풀리기죠.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 있는 돈들을 빼돌리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못 빼돌리잖아요. 그래서 100달러짜리를 수입하는데 200달러짜리를 수입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수입 단가를 이렇게 부풀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부터 이제 IMF의 국제수지 규정을 도입을 해요, 중국이. 그러니까 거의 요 무렵이죠. 요 무렵부터 국제수지 규정을 도입을 하면서부터 그 전에는 그 IMF의 국제수지 규정을 도입을 안 해서 중국 자체의 국제수지 규정으로서 외환관리를 하다 보니까 세관 총선하고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IMF의 국제수지 규정 매뉴얼을 이렇게 도입하면서부터 이제 괴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증가, 글로벌 공급망, 그 다음에 수출 위장, 외화 차입, 수출 환급세, 이건 뭡니까? 다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죠. 근데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는 두 기관의 차이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 두 기관의 무역 흑자 규모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수입에서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수입 단가 부풀리게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서 중국 기업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실세들이 중국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데 어떻게 빼돌리는 거냐? 여전히 2013년, 14년 이 무렵부터 수입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해서 돈을 빼돌리고 있다. 이걸 중국 정부가 지금 막지 못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수지 매뉴얼 도입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이건 이제 형식적인 거고 실제로는 수입 단가 부풀리기가 주범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동영상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